네, 전문가들은 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그 비탈길에 주차된 차가 어떻게 이렇게 미끄러지게 된 거죠? 사실 그 비탈길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죠. 예. 네, 그런데 그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그 자동 변속기 차량의 같은 경우에는 주차 위치에 변속기를 놔야 됩니다. 즉 P 마크에 놔야 되는데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중립 위치에 놓거나 N 아니면 주행이나 이제 후진 기어에 놓고 있을 경우에는 비록 이제 그 이른바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렸다 하더라도 예.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망각하고 그 변속기를 이제 그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간이 흘렀을 때 차량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이동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상식만 지켰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인데 안타깝고 또 비탈길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핸들 방향을 좀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미끄러지더라도 직진으로 쭉 내려가지 않고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 보도에 인도의 턱에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인데 예.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기 이제 내려오는 차이기 때문에 가속이 붙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실제로 그 설설설 처음엔 천천히 내려오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좀 막아보려고 이제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가속이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은 굉장히 큰 대물 피해도 발생하고 사람도 사망하는 그런 경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냥 그 세워놨을 경우에 그 차가 미끄러져 내려왔다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주차를 한 사람의 책임이 되겠고요. 뭐 다른 그 내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책임 뭐 과실상계한다든지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주차를 해놨는데 차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막아요 하고 못 막았습니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단 주차를 제대로 못한 사람 책임이 크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러한 차량을 막을 의무도 없어요. 따라서 오히려 막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가 크기 때문에 예. 좀 글쎄요. 너무 이 차량이 내려올 때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힘을 주지 않고서는 막을 수가 없고 사람 한두 명이 막기 힘든 상황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무리하게 조치를 취하려다가 오히려 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차를 앞에 대놨는데 그 앞에다 왜 이중 주차 대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중립으로 놓고 이렇게 밀어서 근데 거기까지 밀 때는 좋았는데 네. 그 밑에 더 밀어서는 안 되는데 차가 그렇습니다. 쭉 가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그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혼자 차를 세웠는데 그 차가 미끄러져 내려간 거기 때문에 예. 주차를 잘못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이중 주차를 한 경우에는 그 양측의 책임이 둘 다 있습니다. 대주차한 사람, 차를 민 사람. 그렇습니다. 일단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의 잘못이 있고요. 예. 또한 이중 주차가 돼 있으면 사실은 밀어도 된다라고 이제 기어를 중립에 놨지만 그래도 전화 연락을 해서 운전자가 와서 차를 비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접 밀었기 때문에 양쪽의 책임이 다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책임 비율이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경사로에 이중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7대 3입니다. 네, 즉 이제 애초에 주차를 한 사람이 3. 오히려 차를 민 사람이 7이에요. 7입니다. 또 평지에 했을 경우에는 약간 달라지는데요. 이중 주차를 한 경우에는 2. 그리고 차를 민 사람의 책임이 8이 되는데요. 차 이렇게 밀 때 잘해야 돼요. 네, 오히려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충분히 연락을 해서 차를 비키게 한 다음에 제대로 안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책임이 더 커지고요. 보통은 뭐 귀찮게 해. 내가 그냥 밀고 말지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전화를 해서 차 빼주세요.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주차 관행상, 주차 문화상 이제 공간이 이제 여유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가 밀어서 움직일 것 같으면은 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앞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앞에 차들이 또 여러 대가 돼 있어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낑낑대다가 앞에 차랑 쿵 하고 부딪히면 그 사고는 민 사람이 책임이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죠? 책임이 크다는 게 보통이고요. 또 8이라니까. 네, 보통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8대 2 또는 7대 3으로 책임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